내가 100억 부자가 돼서 100억으로 투자를 했는데 네. 50억, 1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내 몸값이 1억, 2억이 됐는데 그게 반토막의 나락률은 굉장히 낮아요. 아까 그 소득 성장률하고 네네. 그다음에 투자 수익률 요 두 개. 그러니까 결국에 소득을 벌어서 투자로 불려야지만 부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제가 이제 부자의 공식이라는 네. 걸 이제 만들어내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저는 이제 좀 약간 객관적인 팩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네. 이제 부자에 대한 함수 같은 게 책마다 좀 이게 있어요. 어떤 책에는 막 열정, 뭐 관계, 뭐 인맥, 네. 뭐 성실. 근데 그런 건 사실 수치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확하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내 소득 또는 투자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두 가지로 부자가 되면 되는데 소득은 뭐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정체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매년 나의 소득이 성장해야 되니까 네. 그걸 률로 계산할 수 있죠. 네. 그게 이제 소득 성장률이죠. 네. 그러면 적어도 2천만 원 받던 분이 2,200만 원 받고 아니면 5천만 원 받던 분이 5,500만 원, 6천만 원 받으면 소득 성장률이 10인 거죠. 네. 10% 이상은 좀 노리셔야죠. 그래서 매년 10% 이상의 소득 성장이 있어야 된다. 적어도 적어도. 물가 인상 2, 3% 되고 네. 뭐 금리가 1, 2% 되니까 그 이상의 소득 성장률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소득 성장률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네. 자신이 스페셜리스트라면 자신의 직업에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네. 만약에 스페셜리스트 정도가 아니라면 멀티플레이어가 돼야죠. 그래서 엔잡러 하는 이유가 네. 뭐 여러 군데에서 파이프를 꽂아놔야죠. 네. 네. 저도 직업이 진짜 5가지 되거든요. 저도 뭐 한 20만 유튜버이면서 책도 한 5권 썼고 네. 세무사이면서 네. 또 슈퍼개미로 네. 뭐 주식도 전업처럼 하고 뭐 어디 가서 강의하면서 강의료도 받고 그러면 저도 이제 세무사들은 소득 구분을 세법상으로 하거든요. 네. 뭐 2배 분사 근기 이렇게 외워요. 그러면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기타 소득인데 네. 다 벌거든요. 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보면 다 있어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네. 사업소득, 근로소득 다 있어요. 다. 네, 네. 기타 소득까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적어도 파이프라인을 많이 만들어서 소득 성장률을 높여야 되고요. 네. 그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투자 지능을 좀 높이고 그래서 부동산이 됐던 주식이 됐던 적어도 이것도 1년에 한 10% 이상을 추구를 해야죠. 은행 금리가 2% 1.5%인데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고 네. 적어도 10% 그러면 이제 이걸로 사실은 약식으로 내가 얼마나 모을 사람인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그래요? 거의 맞아 떨어지는데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개를 곱하면 돼요. 두 개를 소득 곱한다. 성장률하고 투자 수익률을.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나의 연평균 소득 성장률이 한 10%가 10% 되고 고. 또는 나의 연평균 투자 수익률 10%면 네. 그분은 100억 벌 수 있습니다. 이 100억 퍼센트 곱하면 100억 그 뒤에다 억으로 바꿔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 뭐 좀 되게 노멀하게 그냥 직장 생활을 하시고 네. 소득에 크게 관심이 없으면 연평균 10%가 안 될 거거든요. 안 되겠죠. 그것도 누적으로는 한 네. 그 물가 상승률 정도예요. 한 5% 잡을 수 있어. 5%. 네네. 근데 심지어 5%인데 나는 그냥 은행에 넣어놓을 거야. 투자 전혀 안 해. 나 네. 나는 네. 위험한 건 너무 싫어. 대출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난 그냥 내가 모은 거나 저거만 해. 그러면 그냥 은행 금리 2%로 친다고 쳐. 2%. 5, 20 그냥 10억 모으시는 거죠. 그래도 직장생활 열심히 하니까 10억을 모으시는 거죠. 맞네요, 얼추. 네, 이거 맞네요. 더 낮을 수도 네. 있죠. 네. 뭐 임금 상승률이 만약에 뭐 한 뭐 5%고 네. 은행은 진짜 요즘 1%니까 그럼 1%니까. 5억이고. 그러면 이제 진짜 막 1,000억대 부자는 어디서 나오냐면 네. 이 두 가지가 다 엄청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 앨런 머스크 같은 거예요. 네. 앨런 머스크처럼 자기가 창업주인데 네. 막 몇백억 몇천억씩 월급 받잖아요. 네,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아마도 소득 성장률이 거의 100%에 육박할 네, 거예요. 네, 네. 100% 되겠죠. 막 매년 더블로 올라가겠죠. 매년 이미 거기다 투자 수익률도 테슬라에 오너니까 매년 더블로 올라가겠죠. 네. 그럼 100 곱하기 100을 100이니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와, 그러면 그러네요. 100 곱하기 100은 계산도 안 돼. 1조예요. 1조. 1조네요. 1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조 부자가 되기 위해선 네. 지금 딱 말한 지분 가치도 오르고 나의 월급 사장이 아닌 오너 사장으로서 막 월급 100억까지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1조 이상의 수입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가가 되는 그러니까 그렇죠. 대단한 기업가들만 1조를 1조가 벌수 되는 있는 거지 거죠. 웬만한 분들은 될 수가 얼추 없네요. 이렇게 약식으로 하면은 내가 100억 부자 되려면 네. 좀 이렇게 소득도 매년 10%씩 올리도록 좀 노력도 하셔야 되고 네. 투자도 연평균 10%를 얻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이제 투자 수익률을 높여야겠다.
되겠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면서 대출 끼고 전세 끼고 막 사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어찌 보면 소득이죠. 소득도 늘어나야지 사실 추가 투자도 되고 계속적으로 부자가 되는 건데 이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고민하고 또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된다. 투자 공부뿐만 아니라. 왜 그러냐면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이 투자와 소득의 가장 큰 차이는 투자는 리스크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내가 100억 부자가 돼서 100억으로 투자를 했는데 50억, 1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몸값이 1억, 2억이 됐는데 그게 반토막이 나랑은 굉장히 낮아요. 내 몸값은 노력한 만큼 배신하진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기본 베이스가 되는 소득은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죠. 근데 이제 특히 젊은 분들, 뭐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뭐 5번이니까 젊은 분들, 특히 20, 30대 분들은 사실 투자 수익률에 굉장히 함몰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돈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20, 30대 분들이 지금 뭐 통장에 무슨 뭐 10억이 있겠어요. 뭐 1억 있으면 많이 있는 건데 1억으로 2배를 내야지 1억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도 2배 10번 하면 1000배인 거 알지만 그거 어렸을 때 얘기지. 진짜 1년에 20% 30%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렇죠. 근데 1억 있는 분들이 나 전업으로 투자만 할 거야. 1억으로 1년에 20% 벌면 2천인데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면 3천을 벌 수 있어. 그런데 그 일하는 걸 포기해서는 안 되죠. 아직은 내 시드머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몸값을 올려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시드머니 곱하기 연평균 수익률 정말 열심히 해서 10%라고 쳤을 때 시드머니 곱하기 10%가 내가 적당히 일했을 때의 몸값도 안 되면 사실 투자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맞아요. 투자 공부를 한다고 1년에 2배가 되진 않아요. 1년에 2배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2배 되면 1억이면 1000억 된다니까요. 10번만 굴리면. 그렇게 1000억 부자 별로 없어요. 주변에.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1년에 2배가 엄청 힘들다는 얘기예요. 힘들죠. 엄청 힘들어요. 힘들어. 그 얘기는 결국은 1억으로 전업을 하는 것보다 시드를 더 모아서 결국은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그 부분 같아요. 결국은 부자가 왜 되고 싶으냐. 난 진짜 그 돈으로 그래서 나는 돈으로 별장 사고 싶어. 돈으로 아파트 사고 싶어. 돈으로 스포츠카 사고 싶어. 이게 진짜 부자의 니즈가 있는 거지. 나는 돈 벌어서 쉬려고. 이거는 부자의 니즈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을 안 하고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이유도 사실 그거 포함되어 있거든요. 투자를 되게 쉽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일은 하기 싫은데 투자는 더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투자를 전업으로 하고 싶어. 근데 이제 실제 너 얼마 있어? 그럼 1억 있어. 그럼 1억으로 전업 투자하는 것보단 적어도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게 저는 진짜 부자가 되기에는 맞다는 거죠. 근데 부자의 목표를 돈 모으는 거라면 절대 자기 일을 포기 안 할 거예요. 근데 부자의 목표를 일하기 싫은 거로 뒀으니까 직업을 그만두고 투자를 하고 싶은 거죠. 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한 2억 정도 있으신 분이 주식으로 조금 이제 한 20-30% 정도 버니까 그러면 이제 연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업으로 하면 40-50% 벌겠구나 해서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틀리다고 얘기하신 게 소득 성장률이라는 거, 소득이라는 게 아예 제로가 돼 버리니까 투자로만 해서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죠. 투자가 굳이 내 소득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 일하기 싫다는 일하기가 거죠. 싫으니까 이걸 기회 삼아서 잘 됐다 그만두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투자로 가는 거는 예를 들어 저거는 가능하죠. 일을 그만두는 그 일의 노력으로 그 노력까지 다 투자에 쏟아부으면. 예를 들어 부일란님은 유튜브 또는 책 또는 정말 투자 공부를 쏟아부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적어도 그렇게까지 하실 분들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사실 회사 그만두면 놀거든요. 어차피 회사 다니면서 투자 공부하는 시간이랑 그만두고 하는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죠. 그러면 이 소득이라는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소득이 늘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곱하기니까 투자 수익률이 안 나오면 그럼 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결국엔 또 투자 수익률을 또 높여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생각 갖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지 투자 수익률을 그래도 좀 높이는 건가요? 이게? 결국은 실행력과 판단력이죠. 왜냐하면 안 해본 사람은 끝까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를 체질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제 주변엔 뭐 어떻게 뭐 투자하세요? 부동산이나 주식하면 적어도 나는 주식을 해요. 또는 나는 부동산을 해요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나는 그냥 은행에 넣어놓으면 돼. 뭐 은행을 모아서 그냥 나중에 모이면 집 사야지. 안 모인다니까. 집 살 돈 잘 안 모여요. 지금 집이 지금 10억에 20억에 30억인데 그 돈을 1억씩
매년 1억씩 하나도 안 써도 30년을 모여 30억인데 안 모인단 말이에요. 집 살 네. 돈이. 그러면 네. 적어도 투자에 빨리 정통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만든 또 말이 있는데 네. 소비를 줄이면 1억 부자는 될 수 있고 소득을 늘리면 10억 부자는 될 수 있는데 투자를 잘해야지만 100억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적어도 뭐 5억 10억은 아껴야 잘 산다라는 마음으로 은행에 모으면 되는데 그 이상은 투자의 영역이고 네. 그럼 투자 수익률을 높이고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1순위는 당연히 공부죠. 공부와 실행력. 그래서 결국 공부라는 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론 공부 또 이제 실전 공부. 그러니까 이론 공부는 사실 책 또는 이런 좋은 유튜브 네. 채널에서 충분히 가능하죠. 네. 읽고 듣기만 하면 되니까. 이론 공부는 읽고 듣기만 하면 되니까 좋은 유튜브 채널, 좋은 책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실전 공부가 문제죠. 실전 공부는 내가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전혀 책이나 유튜브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실전은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행책을 10년 읽는다고 해서 바다에 가면 빠져 죽듯이 내가 부동산 책, 주식 책을 10년을 읽어도 딱 집 한 채 사는 순간 삼성전자 주식 1억어치 사는 순간 이론이 다 필요 없어집니다. 왜? 네. 가슴이 콩탕콩탕 오늘은 올라갔고 내일은 내려갔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전 경험이 중요한데요. 근데 저는 실전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아직 안 하신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하자면 실전 경험을 처음 할 때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뭐 좀 술자리에서 실패한 투자자분들하고 많이 술을 마셔봤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세무사님 속상해 죽겠어요. 왜요? 그럼 제가 주식 초보 때는 실력은 바닥이었는데 돈은 시드머니는 엄청 많았어요. 뭐 10억으로 주식했던 사람이에요. 왕년에는 뭐 이런. 근데 지금은 주식을 좀 아는데 뭐 돈이 바닥이에요. 뭐 이런 거죠. 뭐 10억으로 할 때는 초보자였고 지금은 5천만 원 남았는데 주식은 좀 고수가 됐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투자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그게 맞죠. 왜냐하면 경험은 시간이 지나야 쌓이는 건데 경험이 하나도 안 쌓인 초보 때 너무 많은 시드머니를 밀어 넣으면 나는 초보자인데 큰 돈을 넣으면 당연히 나보다 훨씬 공부가 많이 되고 준비가 더 많이 된 분들이 벌어갈 수 있는 구조가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초보일 때는 작은 것부터 그래 예를 들어 부동산도 똑같겠죠. 뭐 초보일 때는 작은 집부터 뭐 작은 땅부터 하시다가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좀 투자 실전 경험을 위해서는 처음에는 좀 작게 시작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작게라는 게 한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한테도 막 사연 오는 거 보면은 이제 완전 사회초년생 분들이 돈 막 300 모이면 무조건 막 주식 막 하시거든요. 이제 불려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많으시니까. 그래서 300 넣고 막 뭐 마이너스 15% 물론 뭐 금액 자체는 절대적으로는 작지만 뭐 그렇게들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그 세무사님은 어느 정도 모아서 좀 하라의 어떤 기준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뭐 주식의 경우에 네.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적금 붙듯이 한다면 근데 급여는 정해졌잖아요. 사회 초년생이 월 1,000만 원을 받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월 뭐 예를 들어 뭐 300 뭐 이렇게 받으시면 나는 한 달에 그래도 내가 좀 한 50만 원 정도는 적금 둘 수 있는데 그럼 그 50만 원으로 은행에 적금을 넣느냐 아니면 매달 월급날 50만 원으로 주식을 사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은행에 3년 동안 매년 50만 원을 넣으면 50만 원으로 1년에 뭐 600만 원, 3년이면 1,800만 원에 이자 붙어서 2,000만 원 절대 안 돼요. 지금 이자가 1%밖에 안 되니까. 근데 주식을 3년 동안 매달 50만 원을 넣으면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종목을 매달 다른 걸 산다면 더군다나 분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매달 다른 종목에 50만 원씩 사면 분산 투자도 되고 공부도 되고 그럼 3년 동안 36종목이잖아요. 36종목의 포트폴리오가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식 공부도 적은 돈으로 하고 공부를 하면서 은행에 적금한 것보다 더 높은 투자 수익률도 얻고 그래서 그 돈이 이제 3천이 쌓이든 4천이 쌓이든 3년 동안의 투자 지식이 있으니까 주식으로 더 할 수도 있고 또는 더 돈이 모이면 이제 바로 부동산에 또 뭐 들어갈 수 있고 갭 투자를 하든지 그럼 어쨌든 적어도 매달 내가 얼마 정도의 여분이 있는 분들은 적금보다는 주식을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봐요. 다른 종목을 사라는 이유는 좀 공부를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기도 하고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위해서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런 거예요. 매달 급여처럼 해라 했는데 삼성전자만 매달 넣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약간 신화적인 얘기예요. 그냥 삼성전자만 매달 사. 근데 주식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주식 투자는 집하고 달라요. 집은 그냥 똑똑한 거 한 채 있으면 되지만 주식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똑똑한 놈 10개 갖고 있으면 더 좋은 거거든요.
굳이 삼성전자 한 종목에 매달 넣으면 재미도 없어. 재미도 없고 공부도 안 돼. 네. 공부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그렇다고 투자 수익률이 좋냐?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그냥 다른 종목 한 달 동안 공부해서 한 종목 선정하는 게 뭐 그거 재밌네요. 얼마나 재밌어요. 네. 한 달 동안 최고의 종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달에 베스트. 이달에 내가 사고 싶은 종목 딱 선정해서 뭐 50만 원이건 100만 원이건 적금 붙듯이 매달 새로운 종목을 산다면 3년 있으면 아마도 주식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종목 선정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만 매달 넣으신 분은 3년을 그렇죠. 삼성전자에 넣어도 공부를 1도 안 한 거고요. 네. 매달 한 종목씩 종목 선정하신 분들은 3년 후에 굉장히 주식 투자에 많은 경험과 공부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왕 넣는 거 좀 섹터를 다르게 네, 구분해가지고 맞습니다. 분산 투자의 네.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삼성전자 샀으면 다음 달에는 좀 전자 이쪽 말고 좀 반도체 말고 다른 맞습니다. 거 하나씩 공부하면서 늘려나가는 거 좋네요. 그러면은 그 지수 이렇게 뭐 추종되는 뭐 ETF나 뭐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부가 안 된다. 공부가 안 되기도 하고 네. 저는 부자가 되는 사람들 아까 뭐 세 가지 조건 말했지만 하나를 굳이 더 말하자면 네.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욕심. 부자가 된 사람 중에 욕심 없는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욕심이 있어야 돼. 뭐 마음을 비우면 부자가 된다? 저거 믿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돈 다 떠나죠. 돈 욕심이 없는데 돈이 옆에 왜 붙어 있어? 그렇죠. 내가 돈을 좋아야지 돈이 옆에 붙어 있겠죠. 아니 우리 남자들 뭐 여자의 마음 없으면 여자가 옆에 있나요? 엄청 여자 따라다녀야지 겨우 한 명 사귈까 말까 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돈도 똑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가 욕심이 있고 돈 욕심이 있어야지 부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주식 투자자로서의 돈 욕심은 뭐냐면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를 내는 걸 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수 ETF는 아무 욕심 없이 그냥 난 지수 움직이는 대로만 받아갈 거야. 그러면 이건 평균값만 받아간다는 얘기인데 평균값만 받아가서는 남들보다 부자가 될 수 없거든요. 그냥 남들만큼 하자 정도인 거지. 그렇죠. 그걸 이기려는 욕심이 있어야지만 부자가 된다. 그럼요. 그럼 뭐 부동산도 똑같죠. 맞아요. 만약에 부동산도 아파트를 사는데 나 그냥 아무거나 살래 아니잖아요. 네. 엄청 뭐 어디 역세권이야 학세권이야 뭐 어디 뭐 여기저기 다 열대 군데 보고 하나 사는 거잖아요. 그 아파트 선정하는 이유가 초과 수익률 얻기 위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시장 평균이면 그냥 눈 딱 감고 아무데나 사면 되지. 맞아요. 주식도 똑같죠. 초과 수익률을 추구해야지. 이제 부동산도 항상 이렇게 지금 대세 상승기가 되게 길었거든요. 지금 거의 7, 8년 가까이 왔기 때문에 사실 뭐 아무거나 뭐 대충 산 분들도 돈을 많이 번기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더 좋은 거 살려고 하잖아요. 그건 결국에 욕심이 있어야 된다. 돈 욕심 내가 너무 맞아. 당연한 거 아니고? 그러니까 돈 욕심 없다고 말하는 게 이상한 거죠. 아니 금메달 따고 싶은 사람이 금메달 따는 거고 서울대 가고 싶은 사람이 서울대 가는 거고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부자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죠. 이건 저는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그게 있잖아요. 돈 얘기하는 거 되게 뭐라 하잖아요. 이거. 산업공상이에요. 네. 산업공상가? 그래서 산업공상. 그래서 산업공상. 그래서 상이 마지막 상이 이제 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선비가 제일 높은 사람이고 농사꾼 뭐 안 드는 사람 다음이 돈이거든요. 자본주의 사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야 어렸을 때 돈 얘기하지 마. 그러네요. 진짜. 야 돈돈거리지 마. 이게 우리를 부자로 못 만든 이 윗세대들이 우리에게 잘못된 교육, 돈돈하지 마가 아니고 오히려 돈이 뭔지 정확히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그래서 돈 버는 시스템이 뭔지 이걸 정확히 알고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돈돈하지 말려놓고 나중에 가서 나 돈 때문에 죽겠네. 돈돈거리지 않았으니까 돈 때문에 죽겠는 거죠. 돈을 싫어하는 분들일수록 돈 문제가 생기죠. 항상.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부자의 공통점은 맞아요. 돈에 대한 그 갈망. 저는 그거 같거든요. 결핍인 것 같거든요. 저도 어릴 때 되게 돈에 대해서 되게 결핍이 좀 있어가지고 좀 속상한 적도 많고 그래서 나도 진짜 부자 돼야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에 그런 게 없으면 일단 뭔가 다른 걸 희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부자 되는 건 저는 되게 희생이고 고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당연하죠. 되게 힘든 길인데. 왜냐면 결국은 뭐 모든 게 그렇죠.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건데 내가 어떤 취미가 있거나 또는 어떤 다른 뭐 여행을 좋아하거나 취미가 있거나 했을 때 그 시간을 거기에 다 쓰는 것과 뭐 거기에 적당히 쓰고 또 돈에 쓰는 것과 아니면 돈에 다 쓰는 것과는 분명히 극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좀 부자 되는 시스템을 이해한다면 그 시스템의 곳곳에 내가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해야지 여기서 좀
내가 뭔가 얻을 수 있고 돈을 얻을 수 있나 뭐 이런 고민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네. 막연한 것보다는. 그러면 사실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는 아직은 부동산 사기에는 절대적인 시드가 작아서 뭔가 나는 해보고 싶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수 투자 뭐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시장을 이기려는 그게 결국에 또 욕심이기도 하고 그게 또 공부의 의지의 원천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 보면 성장주의 투자라 이것도 결국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시장의 수익률을 이기고 그러면 결국에 또 이런 성장주를 사서 좀 수익률을 많이 높이라 뭐 이런 것도 맞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제 취지는 그런 거죠. 네.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막 주식 쪽에서 우선 돈 좀 불려가지고 뭐 부동산을 사든지 아니면 주식을 좀 더 잘해보고 싶은 분들 2030 세대한테 뭐 마지막으로 조언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뭐 2030 세대들이 저 때 2030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뭐 공부도 많이 돼 있는 분들도 있고 준비도 많이 돼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2030 분들은 특히나도 준비가 많이 되신 분들이겠죠. 부동산 공부까지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 나이 때 2030 나이 때 아예 돈에 관심이 없거나 돈을 모을 생각이 없는 분들이 전 절반이라고 보고요. 나머지 절반 분들도 어떻게 하면 쉽게 돈을 벌까? 어떻게 뭐 복권 긁으면 되나? 뭐 어떻게 뭐 로또나 하나 살까? 스포츠 토토나 할까? 뭐 이런 분들이 또 반이 되겠죠. 근데 나머지 한 20% 분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건데요. 적어도 저는 관심 가진 만큼 성과가 나온다고 봐요. 뭐 BTS 뭐 피땀 눈물 이런 노래 있나? 근데 그 피땀 눈물이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도서관에 지금 여러분들이 흘린 피땀 눈물이 나중에 뭐 학교를 결정한다. 근데 저는 자본주의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그걸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재테크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 흘리는 땀이나 이런 눈물들이 좌절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주식이면 주식 계좌 수익률에 또는 부동산이면 등기 권리증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좀 이렇게 자신감 갖고 아직 젊다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은 50대의 분들한테 야 지금 소득 성장률 높이고 투자 수익률 높여봐 해도 난 벌써 50인데 그럼 저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20, 30대 분들에게 지금 소득 성장률도 높이고 투자 수익률도 높여봐 하면 충분히 그럴 만한 시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적 자유를 만약에 원하신다면 지금 시간을 좀 더 희생해서 돈 버는 쪽에 좀 집중을 하신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제적 자유 나아가서 좀 자유로운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참 여러 가지를 하셔가지고 이정윤 밸런스 에셋 대표이시자 또 성장주의 투자라 또 이 작가이시자 또 세무사이시면서 또 슈퍼개미인 이정윤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